키워드를 읽는 시장입니다. 오늘 IS의 김태성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키워드는 바로 한국은행 금통위입니다. 자, 지금 제가 속보를 보니까요. 기준금리는 동결했는데 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했다라는 속보가 네. 좀 나오고 있네요. 자,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미국이 지금 카운트다운이 지금 들어간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기조를 좀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이제 멘트는 그렇게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의 영향도 민감도 저는 이 부분은 이제는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오늘 한은의 어떤 금통위 결정 기다리셨던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투자자들의 시선은 한은의 어떤 이 금리 방향성보다도 오늘 저녁에 있을 지표 발표에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뉴스에 뭐 미리 반응하실 것도 없고 미리 기대감을 가실 것도 없고 미리 어떤 이제 이 포트의 변화를 주실 기준으로 삼으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선 본부장 얘기를 쭉 들어보면 사실 그렇죠. 특히 이 증권방송을 보는 이 주식, 흔히 네. 우리가 어느 한 곳을 재미있어하고 좋아한다면 이제 쟁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주식쟁이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던 내리던 뭔 상관이냐 이런 게 되게 있는데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이 주식과 채권의 보완과 대체 관계가 그렇죠. 약간 유동성 측면에서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자금이라는 게 채권의 시대가 왔다라는 의미에서 주식 자금이 대거 채권으로 유입되면서 주식에서는 이탈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채권은 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맞아요. 혹시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채권과 파생 선물 이쪽보다는 결국 이제 본업에서의 성과에 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7월과 8월 이제 실적 시즌이니만큼 여러 가지 이제 대내외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은 현물 시장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저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키는 우리나라의 어떤 한은의 결정보다도 미국의 어떤 이제 큰 조타수 역할을 해주는 파월의 입 혹은 이제 미국의 결정이 이제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뉴스에 체크는 하시되 너무 여기에 이제 딥하게 파고 들어가서 내가 먼저 좀 대응을 해야지 하다가는 박자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지금 국내 증시가 혹은 이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뉴스를 그냥 체크 정도는 하셔도 괜찮지만 너무 이제 딥하게 파고들 필요는 전혀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도 아니고 한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연연하지 말자는 말씀이십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선을 좀 파월 의장한테 돌려볼까요? 파월 의장이 매번 피버팅을 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땐 물가, 어쩔 땐 고용. 근데 간밤에서는 확실히 고용, 즉 경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장이 해석하기로는 9월 달에 인하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서도 말미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우리가 지켰던 2%에 꼭 2% 숫자를 안 봐도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밤에 발표되는 CPI와 많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일단 어제도 이 구간에서 또 오를까 싶었던 구간에서 나스닥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일어났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는 이제 사상 신고가, 사상 최고가 영역으로 지금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원인이 되었었던 게 바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 2%대로 이제 잡지 않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저는 핵심 포인트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5월달, 6월달, 7월달 들어오면서 지금 빨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원래 애초에 올해 계획했었던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문제도 고민이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불신을 어제 이제 한 번에 좀 잡아준 그러한 코멘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정말로 9월달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올해 최대 2번까지도 저는 두 번까지 이제 인하도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본부장님께 약간 난해하지만 좀 중요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파월 의장의 간밤의 발언들은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긍정적인 해석이 자칫 좀 위험해 보이는 게 자, 인플레이션 2%에 도달하기 전까지 꼭 도달 안 하더라도 우리는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은 자칫 반대로 얘기하면 연준의 중립금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 인하폭은 상당히 적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성장주에 대한 다시 매력도가 높아지는데 오히려 그 인하폭이 적다면 그 성장주에 대한 매력폭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하폭이 적다라고 하면 그 숫자에 대한 팩트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우선은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 목적,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를 빠르게 서두르는 이유 자체가 경기 둔화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에는 굉장히 큰 혼란을 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둔화라는 키워드가 없는 상황에서의 지금 속도 조절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확대 해석하시기보다는 일단 파월 연준 의원 입에서 나온 발언 그대로 조금은 받아들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CPI 지표라든지 금리에 대한 방향성 이걸 떠나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지만 미국 증시도 참 조정 없이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격적인 어떤 베팅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비중을 좀 유연하게 조절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글로벌 증시 투자, 즉 주식투자 입장에서는 뭐 캐스팅 모터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너무나 달리 해석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언팩 행사인데요. 그렇죠. 이게 파리에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을 텐데 기존에 워낙 스펙이 많이 홍보가 돼서 그런지 뭐 반응은 좀 미직미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AI 폴더블 폰, 온 디바이스 AI 좋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좀 뜨뜻미지근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지금 온디바이스에 AI가 탑재되는 제품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갤럭시 S24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 제품으로서 첫 번째만큼의 열기가 없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조금 아마 아쉬울 겁니다. 오늘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가 메인인데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애플의 아이폰 관련주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BH 이런 기업들이 좀 시세를 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온 디바이스에 AI가 탑재된 첫 제품에 대한 판매량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갤럭시 S24가 전 모델 대비 굉장히 많이 팔린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폴더블 폰도 당연히 굉장히 높은 판매량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시장에서는 같이 좀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 언팩 행사 관련주 혹은 갤럭시 관련주라고 불리우는 것들 중에 애플과 교집합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늘 상당히 시세적으로는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던 이유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밖에 없었지만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시장 점유율이 조금은 낮아졌거든요. 근데 만약 이번에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탈환이라고 하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저는 부품주들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품주를 크게 이제 압축을 해봤었을 때는 뭐 세경 하이테크 혹은 파이넴텍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 했었을 때 저는 이제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요 판매량으로 이제 수출 데이터를 혹은 판매 이 숫자를 좀 보면서 추적 관찰할 수 있기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주셔야 된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갤럭시 쪽보다는 아이폰 쪽이 조금 더 강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국인으로서 삼성의 날에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서 애플 관련된 주가가 움직이다니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대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애플 그러면 그 아이폰의 그 세계관, 결국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 하드웨어 비즈니스는 이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연내에 이 XR 플랫폼도 출시되는 겁니까? 뭐 출시한다라고 했었으니까 뭔가 변화의 조짐은 좀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저는 갤럭시 유저라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드려보면 애플도 못했습니다. XL 기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나왔을 때만 해도 반짝 이슈는 됐지만 지속성이 있었는가? 지속성이 없고 지금 사용하신다는 분들 보기도 힘들고 그때 그렇게 이제 핫했었던 기기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현저히 떨어진 것을 좀 감안을 해보면 과연 삼성전자 XR 사업에서의 플랫폼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 하드웨어 기기가 우리 눈높이의 수준을 좀 만족시킬 만한 제품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올까?
저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테마주로서 저는 대응을 해야지 이쪽에 대해서 너무 맹신을 하시고 지금부터 볼 필요는 저는 전혀 없지 않겠는가. 오늘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이 이 뉴스에 굉장히 좀 빠르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은 킬러 컨텐츠를 지금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이 킬러 컨텐츠를 만들고 나서 정말 유의미한 숫자를 보이고 나서 투자를 해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메타버스 관련주 안에 덱스터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해외 매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오히려 소외를 받았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의 어떤 반등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저는 조금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벌써부터 우리가 이쪽에 너무 큰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대신에 기술적으로의 단기 반등세는 조금은 더 이어질 수는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주가는 실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프락시 아닙니까? 또 실적은 상용화, 이 제품의 상용화가 가장 키포인트인데 아직까지는 좀 요원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자, AI 폴더블 폰, 지금 AI가 또 여기저기 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 수혜주가 있을까요, 국내에? 폴더블 폰 기준으로 보면 저는 파이넴텍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한 2주 전에 하이마트를 가서 가전을 좀 바꿀 때가 가서 봤는데 제가 하이마트를 딱 둘러보고 드는 생각이 LG전자랑 삼성전자 돈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세탁기, 똑같은 냉장고인데 AI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기존보다 가격을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AI의 어떤 이 붐에 폴더블 폰도 저는 굉장히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품주 안에서 내장, 외장 힌지를 모두 할 수 있는 또 파이넴텍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K 증시의 가장 취약점이 뭐죠? 재료가 노출이 되면 세론 뉴스로 작용하는 것이 많잖아요. 근데 폴더블 폰은 기대가 없었는지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AI가 붙은 폴더블 폰이라 그래서 판매량이 굉장히 전 모델보다 증가함을 보여준다면 저는 부품사들이 이제 뒤늦게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 구간에서는 파이넴텍 혹은 세경 하이테크와 같은 기업들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는 저는 있다. 이렇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조금 더 영역을 확장을 해보면 AI의 어떤 생태계 확장이 사실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어떤 이제 단점도 있을 텐데 그것을 보완하려면 저는 보완주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슈프리마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의 이 보안 관련 솔루션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슈프리마와 같은 기업들까지도 한번 챙겨볼 필요는 지금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 보안 문제가 뜨거운 핫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너무나 관심받게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이 좀 저평가돼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슈프리마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